지금 XRP한테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SEC 위원장이 트럼프의 100억 원의 뭔가를 넘겼거든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XRP 가격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폴 애킨스 미국 SEC 위원장이 공개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는데요. 미국 SEC가 준비해온 암호화폐 세이프 하버 규정이 현재 OIRA라는 곳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00억 원 안에 있는 규제 심사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연방 규제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검토를 거쳐가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규제가 세상에 나오기 직전에 거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이프 하버라는 게 도대체 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하려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국 SEC가 와서 너 이거 증권이야, 불법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게임의 룰을 모른 채로 게임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세이프 하버는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처음에 4년 동안은 등록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정해진 조건은 지켜라, 뭐 이런 구조들인데요. 말 그대로 면제 기간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XRP 홀더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세이프 하버에는 3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투자 계약 세이프 하버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어떤 암호화폐가 처음에 증권처럼 취급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발행한 회사가 아직 개발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영향력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네트워크가 충분히 성장하고 또 발행 회사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때부터는 증권이 아닌 걸로 보겠다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XRP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은 이미 SEC 소송이 끝났죠. 법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 XRP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 SEC랑 CFTC가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해석 지침까지도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법원 판결이나 해석 지침이지 정식 행정 규칙은 아니었다는 사실. 해석 지침은 나중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도 있겠고요. 애킨스 위원장도 이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규제로 할 수 있는 건 많겠지만 뿌리를 내려가지고 쉽게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세이프 하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투자계약 세이프 하버가 정식 규칙으로 확정된다. 그럼 리플 XRP의 비증권 지위가 이 법원 판결에만 의존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규칙으로도 한 번 더 고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인데요. 이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공개된 일정만 보면은 4월 16일 SEC가 클래리티 액트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틀을 잡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상원은행위원회도 4월 후반에 이 법안의 마크업, 그러니까 법안 수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레너 상원의원 측에서는 5월까지 못 넘기면은 올해 안에 통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이프 하버 행정규칙이 100억 원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도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행정규칙이랑 입법이 같은 달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건 그냥 하나의 좋은 뉴스가 아니라 이 규제 명확성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 이런 구조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XRP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XRP는 1,900원, 2,000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죠. 고점 대비했을 때 65%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둘 다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단기적으로도 또 장기적으로도 약세 구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가격대에서 또 강력한 촉매가 나오면은 반등폭이 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달 XRP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입니다. 2014년 이후에 평균 24.8%예요. 물론 이건 2017년, 2021년 같은 대형 랠리가 평균을 끌어올렸던 거고, 이 중간값은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년 상승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올해 4월달 뭐가 있죠? 구체적인 규제 일정들이 전부 다 몰려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역사 패턴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쪽 얘기도 해야지 공정하겠죠. 솔직히 지금 상황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XRP ETF 쪽을 보시면요. 이 출시 초창기 엄청난 시장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3월달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전체 운용자산도 1월 정점 대비 줄어든 상태고요. ETF가 수요를 받쳐줄 거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현실과 살짝 괴리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거시경제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이 위험자산 전반에 시장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XRP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겠죠. 비트코인도 지지부진한데 XRP 혼자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여기에 마땅한 호재가 반드시 터져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수 있겠어요. 규제 명확성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곧장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소송 종결, ETF 승인, 디지털 상품 분류 이런 굵직한 호재들이 나왔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죠. 호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OIRA 검토가 끝나면요. 세이프 하버 규정이 공식 제안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이 될 거고 또 동시에 4월 16일 클래리티 액트 라운드 테이블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이 상원에서 법안 수정이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4월 안에 동시에 진행되면요. 시장은 미국이 진짜 암호화폐 규제 틀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거 바로 규제의 확실성이거든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행정규칙이랑 법안이 동시에 윤곽을 잡기 시작해주면은 그때부터 기관들이 포지션을 잡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이게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OIRA에서 이 수정 요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가 5월 전에 진전이 없다. 그럼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중순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애널리스트는 규제 명확성이랑 ETF를 근거로 XRP가 올해 8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보수적인 전망을 살펴보면 1달러 초반에서 크게 못 벗어난다 이렇게 보고도 있어요. 이 격차 자체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규제 이벤트에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거고 같은 XRP라는 자산을 두고 한쪽에선 1달러대에서 그냥 횡보 지지부진할 거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XRP가 8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전망이 공존한다는 거는 결국 규제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미국 SEC 소송이 끝난 거는 1막이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된 거는 미국 XRP의 2막이겠습니다. 1막에서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2막에서는 이거를 행정규칙이랑 그리고 법률로서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사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미국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법률로 고정시켜버리면 절대적으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 4월 16일 전후로 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만큼은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을 때 이 리플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의 지위는 과연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 영향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코인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매수는 익숙한데 매도는 어색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건요. 매수와 매도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너무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고 또 지루하고 답답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만 관점을 넓혀서 보면은 리플 흐름은 안 좋았지만요. 나머지 대부분 이 소규모 알트들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장 하루에도 40% 막 80%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은 소규모 알트 장세라는 거고 하지만 알트를 단기 코인을 진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무리한 비중이라거나 너무 높은 타점이라거나 몰빵 형식의 매매로서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하고 매도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목표 타점이라는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팔아야 내 돈이죠. 스쳐 지나간 수익률은 이미 스쳐 지나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비중 조절하고 목표 타점 활용해서 욕심보다는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건강한 매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하면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후회는 한 번 정도면 적당해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 매도를 놓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욕심보다는요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원칙
관측 매매를 활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